도쿄올림픽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보셨습니까, 경기를? 저는 되게 이렇게 시간이, 재미있는 종목이 틈틈이 숨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원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추천 영상 계속 보여줘서. 이번엔 좀 감사하게 봤어요. 아, 그래요? 알고리즘 덕분에 이런 종목도 있구나, 저런 종목도 있구나 이러면서 네. 그러라고 이제 시간은 순삭이 됐는데 이제 다시 정신 차려야죠. 이제. 그러니까요. 훌쩍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도쿄올림픽 속에 숨겨진 IT 기술 2탄. 저번에 말씀하신 것만 해도 이미 굉장했는데 네.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다 못했습니다. 네. 네. 선수들 훈련에 활용되는 기술 이야기 나눴었죠. 우리가 양궁이 그렇게 훌륭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판 판정. 네. 김연경 선수가 최근에 그 항의하는 모습, 맞아요. 그리고 그 레드 카드를 준 사람은 또 이제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까지 우린 다 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심판 판정에도 IT 기술이 활용된다고요? 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VAR 하면 이제 다 떠오르실 거예요. 비디오 판독 관련돼 가지고 정말 모든 스포츠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비디오 판독이 생기고 있다는 거. 근데 이번에도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총 11개 경기장 50여 개 종목에 이른바 4D 리플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4D 리플레이? 네, 그러니까 단순한 VAR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뭔가 4D 우리가 보통 얘기하자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찍고 그것을 가지고 뭐 비디오 판독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뭐 체조 뜀틀 경기 이런 거 보셨을 때 보셨겠지만 앵글이나 이런 게 참 멋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카메라들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360도 스포츠 중계가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요.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특수 카메라 800대가 이번에 비행기로 이제 가서 일본에서 이번에 실제 이제 경기에 좀 적용이 됐습니다. 진짜요? 저 그 선수들 그 멋진 이제 퍼포먼스 볼 때마다 저거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잡았지 싶었는데 이제 해결이 됐어요. 네, 무슨 맞습니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영상 솔루션이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뭐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나 뭐 프로농구, 프로골프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육상 종목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판에 사실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선수들 멘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담이긴 하지만 혹시 펜싱 보면 이렇게 점수 내는 확 소리 지르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니요. 그게 아직도 그 펜싱 경기가 하도 이제 비슷하게 동시에 찌르다 보니까 심판의 판정이 여전히 영향이 되게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심판한테 어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저 좀 이제 이번에 점수 좀 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번 올림픽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세심한 거, 뭐 먹는 것부터 사람들, 뭐 동선부터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역시 제일 큰 거는 마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 LG전자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올림픽 선수들에게 이 공기청정기 기술 적용한 전자식 마스크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예전에 혹시 IT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시간이나 코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마스크 안에 초소형 팬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호흡을 할 때마다 압력을 감지해서 공기 흐름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마스크에 공기청정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필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좀 해외에서 인기를 좀 누리고 있고 최근에 또 이게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제 곧 출시 예정인데 그거를 이제 선수단에 줬는데요. 이 안에 또 마이크랑 스피커가 내장이 돼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작게 말해도 그것까지. 네, 작게 말해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들릴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착용이 돼 있는데 뭐 이게 실제로 뭐 운동할 때도 어느 정도 괜찮은지 뭐 이제 그 태국 선수들 한 120명은 모두 다 이거를 착용하고 있고 뭐 불편함이 덜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스크 기본이고 공기청정기를 달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마이크에다 뭐 스피커까지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도 이제 특히 여름에 답답하고 마스크 자체가 좀 무겁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쵸? 답답해서 더 그렇겠죠. 그런데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지금 이번에 그 한 번 더 개선된 제품이 예전엔 좀 더 무거운데 지금 이번에 개선돼서 나온 게 94g 정도 된대요. 94g? 네, 그래도 여전히 좀 무게는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어느 정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땀을 흘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김서림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공기청정기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편해져도 그래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안경 쓰신 분들 김서려가지고 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양한 효과들이 있군요. 그런데 이 전자식 마스크가 네. 우리나라 제품인데도 이건 무슨 얘기죠? 정작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 쓰고 있다고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국내 대기업이 만든 건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차고 다니는 사람 못 봤잖아요, 많이. 그러네요.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미 나온 거는 지난해 8월부터 나왔거든요. 작년 8월에? 네, 작년 8월부터 나왔고 네.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건데 그전 버전 1세대도 우리는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내 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이제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떠한 착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에서도 전자제품이 아니라 네. 이 의약 외품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없던 방식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사,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의 심사 자체가 5개월 동안 지연이 됐고 결국 네. 심사를 자진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내야 되지라는 거에서 법적인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한 가지 보는 게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이번에 이걸 신청을 했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올해 이제 우리 뭐 말 혹은 올해 하반기에는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올림픽을 통해서 조금 더 알려지다 보니까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걸 본 분들은 그 뭐 공동구매 직구라도 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직구로 실제로 2배 정도의 가격에 아, 들어온다고 해요. 가격이? 우리나라에. 이게 홍콩 기준으로 한 17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요? 34만 원에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인데 받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라 이제 이런 억울한데요. 법들이 이제 좀 곧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홍콩 이런 데서 우리나라 돈은 한 17만 원 정도 합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죠. 이 도쿄도 굉장히 요즘 덥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몸에 고통을 호소하는 선수들 아마 사진 보셨을 텐데 더위를 좀 해소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위를 해소한다기보다는 빨리 더위를 피하세요라고 알려주는 IT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하세요? 네, 이게 어떤 뭐냐면요. 거죠? 네. 이제 그 IOC 공식 파트너 기업 중에 이제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죠. 네. 근데 이 회사에서 이번에 야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른바 이제 열사병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형태는 뭐 이어웨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어폰 같은 겁니다. 이어폰. 네, 그럼 이어폰 같은 걸 끼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요. 체온하고 네. 심박수를 측정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열사병의 위험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선수, 이 사람 상황이 어떻다는 그쵸. 걸 인지하는 네. 거군요. 특히 네. 이제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계속 햇빛을 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환경 지수, 그러니까 그 지역의 뭐 기온이나 습도, 일사량 등을 같이 측정을 해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계속 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당신 그늘로 위험해요, 가세요. 이렇게. 네. 혹은 물을 드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더위 지수를 모니터링하고 예측을 하는 이른바 이제 이어웨어를 이번에 이제 이런 스텝이나 아니면은 그 직원 이런 이제 직원들에게 좀 이제 네, 나눠주는 스텝들. 이런 것들입니다. 선수들, 스텝들. 네. 체온과 심박수를 기반으로 위험을 알리는 기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네.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원래는 네. 지금까지 얘기한 기술들 그럼 일본 기술이 뭐가 있지? 그러면 일본 기술이 없어요. 딱히 네. 일부러 그것만 빼고 설명을 해주시면 알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왜 왜냐하면 그런 원래 보통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그날에 네. 또 기술을 알리는데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예를 들면 기회잖아요. 그렇죠. 뭐 평창 같은 경우는 5G에 대한 맞아요. 거 자율주행도 좀 나왔었고 런던에서 나와서 그랬는데 원래 이런 신기술을 뽐내는 원조가 원래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죠. 네, 1964년에 도쿄올림픽 있을 때 네네. 이때 이제 신칸센이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뭐 워낙 고속철도가 많지만 네. 이렇게 빠른 게 있어라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소니의 뭐 카세트 레코더, 뭐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 등등등 해서 뭐 한때 전설이었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엔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뭐 블룸버그라든지 여러 이제 외신에서 일본의 기술 쇠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올림픽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 우리는 이제 도쿄올림픽을 보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좀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최대 후원사들, 뭐 도요타나 아니면 네. 그런 데들이 광고도 안 하고 파트너로 돈은 냈는데 뭔가 이걸 가지고 프로모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예 도요타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올림픽 뭐 참여도 안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마디로 현대차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우리 이미지 뭐 광고해봤자 득 안 된다 이런 그쵸. 판단을 내린 거겠죠. 네네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네요. 도쿄올림픽은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네. 마이너스고요. 보이는. 네, 뭐 아이러니하지만 그 틈에 우리나라 기술들이 오히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네.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본이 생각보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잖아요. 현금이고. 맞아요. 현금 많이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신용카드 갖고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카드 솔루션이 네. 오히려 일본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떤 망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5G 통신 같은 경우에도 국내 통신사들의 그랑 삼성전자 같이 이제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첨단 도핑 약물 검사 기술을 우리나라에 일본이 오히려 요청을 했어요. 아, 도핑. 예, 네, 왜냐하면 주요 국제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도핑과 관련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초청으로 도핑 전문가 파견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인터뷰했는데 몇 분이 가셨더라고요. 지금 밤낮 없이 네.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일본은 뭐 신용카드 말씀하셨지만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도장 찍잖아요. 네, 맞아요. 도장. 직인으로 뭐 사인을 이런 거 안 하고 도장 찍는 그런 그러니까요. 문화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다양한 IT 기술 혹시라도 일본이 어쨌든 네. 과거에 그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뭔가 조금 등장할 거라 기대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네. 됐어요, 결론적으로. 제일 아쉬운 건 저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인 것 같은데요. 원래 이팔레트라고 그래서 도요타에서 도쿄 전체를 자율주행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선수촌 일부만 조금 다니고 있고 네네. 그것도 이제 뭐 현대나 테슬라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한 가지 웃음거리가 된 거는 뭐냐면 도쿄 나리타 공원에 외국인 안내 로봇 5대가 배치가 됐어요. 5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안내원이 원격으로 로봇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오.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 원격으로 사람이 뒤에서 조절을 하고 응대를 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뭐지? 라고 이제 갑자기 네.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무슨 영화, 일본 영화였나요? 네. 왜 로봇가 막 움직이는데 알고 봤더니 로봇 안에 사람 진짜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영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OLED 같은 경우에도 TV 부분에서 뭐 가상공에서 육상 선수 훈련하는 기술 선보인다고 했는데 네. OLED 화질 자체가 뭐 국내 뭐 LG나 삼성에서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결국 1등하는 게 없다라는 거를 아이러니하지만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본 올림픽 뭐 도쿄 올림픽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